인사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에서 심부름하고 있는 정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3주에 걸쳐서 제1기 원효 아카데미 정서인문 고정 강좌는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교수님들을 다 오리엔테이션 때 모셨어야 되는데 전국에 이렇게 교수님들이 널리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교수님들은 몇 분밖에 안 되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또 이제 유튜브를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교수님들이나 또 일반인들이 이 소중한 정서인문 고정 강좌를 화면으로도 영상이라서도 좀 접하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많아서 결국에는 유튜브를 사용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4월 8일 오후 2시부터 4시에는 고영숙 교수님의 새로운 신간인데 붓다와 원효의 철학입니다. 이 책의 좀 특이한 것은 뭐냐면 우리 지역에 세계적인 석학이 계십니다. 백승경 교수님이 저희들이 지금 이 원효대사 5도 성지 이 부분이 종단에서 인정하고 정부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30억을 가져와서 이 건물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자들마다 아직까지도 설왕설래가 분분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이 양반입니다. 고영숙 교수. 이 양반은 화성을 아주 그냥 줄기차게 당항성, 당이라는 행선지가 붙어있는 지명에 예전에는 지명에 앞에 지명이 붙어있으면 그게 행선지였습니다.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죠. 당진, 그러면 당나라로 가는 나부터. 여기가 당나라로 가는, 당진 같은 경우에는 이 항구가 어디를 가리키느냐. 당나라로 가는 항구다. 이렇게 해왔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백승경 교수님이 아주 참 대단하십니다. 책도 한 50몇 권을 내시고, 독일에서 유학도 하시고, 거기서 또 현재 교수도 10년 넘게 하시고, 서강대 교수도 역임하시고 하신 분인데, 반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여기서 원효 대사님을 염두에 두고 학술자를 여러 차례 했는데, 상당히 좀 아쉬운 대목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 중간에 가면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효 아카데미의 일기입니다. 일기로서 이 자표 정립이 정확하게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라도 정말로 이 원효 대사의 오도성지가 수도사다. 이 부분을 조명한 학자를 통해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 여러분들한테도 나름대로 자긍심이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4월 8일 날은 원효대사의 출생 배경과 그리고 이 원효대사 오도 성지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는 강의를 들으시게 됩니다. 3차 4월 15일 날에는 원효대사의 주옥같은 종교를 떠나서 이 수행자가 발심을 하게 되는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목이 목마르면 흐르는 계곡물로서 목을 축이고 그야말로 배가 고파서 뱃살이 껍데기가 그냥 착 달라붙을 정도로 그렇게 배고프다 하더라도 나무에 잎사귀로서 연명하면 족할 뿐 수행자가 뭘 그렇게 탐식을 할 수 있겠는가. 아주 절절한 소박한 사찰음식의 철학이 벌써 원효대사 발심 수행장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깜발세계에 한평생 지나가는데 수행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어찌하겠는가. 그러면서 공부하기를 아주 간절하게 염원하고 이렇게 푸싱해주는 그런 절절한 내용이 원로 교수이신 이평래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접하시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평희 교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4월 22일, 4월 29일 원효 대사의 대승기신론에 대해서 이 원효 대사의 가르침을 대방강골 환경의 키워드인 센텐서인 일체유심정, 이게 바로 마명보살이 주신 대승기신론인데 불교에서는 경률론을 3장이라고 합니다. 논이 상당히 어렵죠. 논문이다 보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공부 좀 하셨다는 큰 스님들이 거기에 대한 주석서를 답니다. 참고서죠. 이제 우리처럼 이야기하면 소가 얼마나 뛰어났길래 해동성자라는 칭호가 붙는 해동소, 이 마명보살이 주신 대승기신론에 대해서 원효대사께서 뛰어난 당신의 의견을 밝혀놓았으니 그걸 해동소라고 그러는데, 이 대승기신론을 아주 내용이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과목에 걸쳐서 4월 22일 날, 4월 29일 날 연속해서 이 대승기신론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야말로 요점 정도 그 2시간에 이 방대한 내용을 다 전달하기에는 뭐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평택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각 사찰을 망라해가지고 일기 계속 나올 거예요. 후반기 때 이미 2기는 준비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방대한 어떤 불교 교리 또 혹은 논설을 앞으로 어떻게 소화해 낼 것인가, 이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너무 어려운 과목을 집어넣게 되면 다 졸든가 도망가든가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건 안 되지 않겠는가. 도망가더라도 눈치 보면서 도망가야지. 아예 그냥 눈치도 안 보고 도망가 버린다. 그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거 뭔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게, 이런 것은 교과목은 앞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기에서 이제 마지막 때는 피드백하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일기로서 쭉 한번 이런저런 과목을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살펴보면서 소감을 이렇게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러면 저는 그것을 모아서 2기에 바로 반응을 2기에 바로 이렇게 살펴서 2기 과목을 다시 한번 조정할까 합니다. 자, 5월 6일 날 6차 때는 원효 무예무의 엄효화 교수께서 이 원효대사 무예무의 책은 이미 박사기 논문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최한석 교수님께서 이미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무용은 저희들이 이제 창작을 해가지고 제 1회 때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몸도 이제 풀 겸 이제 6차 되면 커리큘럼이 중반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스킨십도 좀 하시고 서로 무용을 통해서 이렇게 얼싸 춤사위도 좀 하시고 그래서 이제 경직되어 있던 몸도 좀 푸시는 그런 과정으로 6차를 잡았습니다. 5월 6일입니다. 자, 금강상도 식후경이라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좋지만 우리가 먹고 살자. 그래서 7차, 8차 때는 정문스님의 사찰음식을 이제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스님이 하는 걸 보시고 제가 먼저 시연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별로 나눠 실습을 하고, 그리고 저한테 품평을 받으시고, 그리고 조별로 품평을 하면서 1등을 한 저는 정문스님의 특별 선물을 받으시고, 그리고 1등 안 한 나머지는 맹물도 없고, 7차, 8차, 5월 13일, 5월 20일 사찰음식 접하시고요. 이제 9차, 10차 때는 누누이 말씀드렸던 세계적인 석화, 우리 백승용 교수님이 현재 평택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분께서 제가 서두에 우리 평택불교사업연합회는 말콤 X의 I have a dream, 이 목사님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캐치프레이로 내세웠는데요. 저는 스페인의 산티아고 성당하고 언젠가는 자매 결연을 맺어서 우리 원정리가 현재는 평택의 서부 지역에 소외된 한 가지 곳으로 이렇게 치부되고 있지만
유럽과 자매 결연을 맺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중심이 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실례로 몇 년 전에 스페인의 주한 대사관에서 우리 사찰 음식을 초대해 가지고 스페인의 국민들에게 선을 보이고 아주 극찬을 받았습니다. 저도 사찰 음식을 하는 스님으로서 그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제자 중에 12분 중 제자 중에 한 분인 야곱의 그 순례자의 길을 우리 원효길과 서로 매치시키면서 그러면서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유럽 도시 문명을 우리 평택 시민들도 좀 살펴야 되겠다. 유럽은 기독교와 신교와 구교의 역사입니다. 줄줄이 사탕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골고리 산에 골고리 절이 있는 것처럼 유럽 도시에 가게 되면 고색 창연한 성당들이 즐비합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공공적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아주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그리스, 스페인, 로마, 스웨덴, 헝가리, 러시아 그 다양하게 도시로 보는 유럽사 저는 지금 그 중간중간에 이제 훑어보고 있는데요. 이 스페인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불교도 접하지만 백승정 교수님을 통해서 기독교 문명, 천주교의 문명, 왜 그 천주교가 조선시대의 말에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접근해 왔을까? 너무나 힘들었던 그 시절에 우리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천주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야말로 박해를 당하고 목숨을 바치면서도 그렇게 해왔던 자 그와 같은 어떤 원산지가 유럽인데 스페인이요 영국이고 영국은 이제 거기 또 독특하죠. 거기는 또 종교가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같은 기독교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장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파가 한 120개가 넘는 파가 있습니다. 기독교도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5월 17일, 6월 3일은 기독교를 공부한다. 성당, 천주교를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차 6월 10일에는 우리 신복사 주지스님께서는 평생 참선을 하시고 그리고 틈만 나면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절대 도망가시면 안 되고 신복사를 계속해서 중청해 주시고 우리 평택불교 사업연합회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자, 6월 10일 날은 신복사의 보젤에 있는 다도실 참선실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참선을 별로 이렇게 공부를 못해서 이 부분은 성일 스님 직접 모시고 인사도 이렇게 드릴 겸 해서 성일 스님께 나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성일 스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복사에서 삶을 좀 살고 있는 성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선방으로 돌게 된 이유는 그냥 어렸을 때 진짜 동네가 전부 다 굶주렸거든요. 그래서 한 중학교 졸업할 때쯤 이제 돼가지고 그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한 20대만 돼도 20대 초반만 돼도 자기 계획을 일생 자체를 계획하다 보면은 눈앞에 그냥 노랄 것 같아요. 벌써 답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우리는 그 어린 나이인데도 가진 거 없고 할 수 있는 게 전부 다 없었지만 항상 희망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희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서부터 이제 한국 문학 작품 단편 같은 걸 많이 읽고 또 이제 보통 어렸을 때 우리 유인집 많이 읽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걸 읽으니까 지금은 약간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그전에는 그 어렸을 때 느꼈던 것은 정말 내 자신은 바로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모든 위인들은 숱하게 많고 좋은 글들 남겨진 것들은 많은데 내가 딱 읽어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는 모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처음보다 나자마자 가난했지만서도
저보다 뭐 몇 살 때서부터 천재였다라든가 또 그 부양 가정 뭐 좋은 환경에서 좋은 스승 모시고 나중에 뭐 돌아가실 때까지 나라에서 어떤 큰 직을 맡아가지고 무슨 큰 일을 했다든가 또 어떤 큰 학자가 나와가지고 무슨 어떤 사상 자체를 중생들을 위해서 뭐 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맞지 않더라고요. 이거 나 죽으라는 소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다른 나라들 것 뭐 이런 책에서 이제 본 글이 있는데 부처님 말씀 같은 경우는 그 깨달은 아라한 과를 딱 얻었을 때 처음 내뱉는 것들이 있어요. 처음 내뱉어지는 말이 모든 거 끝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생은 다 했다는 거예요. 태어나고 죽는다는 이런 사주 자체에 나는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낱말들이 저한테 굉장히 충격으로 와닿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을 어떻게 내 인생이다 이걸 어떻게 접목시킬까 이렇게 했는데 약간 좀 우스운 소리긴 하지만 저 일본의 그 칼잡이 있잖아요, 사무라이. 근데 유명했던 그 미야모토 무사시 거기 보면 맨 끝에 가서 그 한문으로 뭐 이런 게 있어요.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자기가 행각한 것들 뭐 이런 좋은 의미를 쫓아서 막 생활한 것을 나중에 나는 뭔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딱 뒤돌아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 자기가 실수를 이제 금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서도 그런 과정에서도 뭔가 다 화려한 진짜 다 떨어진 모자에 다 떨어진 옷을 걸치고서 빌어먹어가면서 그래도 선문을 두드린다. 그 선문이 뭐냐면 선이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에요. 보면 끊임없이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갈등. 그래서 갈등을 풀기 위해서 했는데 나중에 언젠가 다 보니까 이게 밖에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디뎌와서 뭔가 찾는다고 생각하고 공부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 주관적인 그런 입장에서 어떤 객관적으로 상대적인 그런 것들을 갖다 취하고 노력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안에 있다는. 그래서 원래 불법은 무다자. 원래 근본적으로도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성인들이 말씀하신 이 법 자체는 실제로 무다자라는 거예요. 그게 무다자가 뭐냐면 많은 자식이 필요 없다는 건데 옛날에는 자식이 많은 것 자체가 영화로움을 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문으로다 다자 수많은 자식들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성인들이 우리한테 요구했던 거 가르치려고 했던 그 핵심은 원래 이게 바깥 환경에 영화로움이라든가 잘 되고 어쩌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거. 그래가지고 나중에 턱 내뱉는 말이 빅반, 빅다, 무착이라고 해가지고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이것밖에 옷만 걸치면 어떤 옷이든지 상황에 맞게 그것만 한다면 그 다음에 또 무슨 것이 또 필요할 것인가 이제 이런 낱말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사소하게 넘길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데서 좀 힘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인생이 할 수 없는 게 많지만 실제로 우리가 나의 인생 자체 그 자세를 진짜 풍요롭게 하는 것은 밖에서 구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거지 같은 모습으로 다 찌그러져 있다고 하더라도 찌그러져 있으면서 그렇게 부차한 그런 입장에 딱 처한 그 상황에 바로 빛나는 게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이제 용기를 내고 그쪽으로 다 이렇게 이제 신경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뭔가 하면 내 위치는 무덤에 엎드린 청개구리랑 똑같아요. 항상 갈증을 느끼고 아이씨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씨 소리가 먼저 나옵니다. 아이씨 진짜 어떡하지? 나는 벌써 이미 사주가 걸려 있어요. 사주 팔자가. 그리고 청개구리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을 가지고 있어. 그럼 이 순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아마 내 자신 지금 내 위치를 이렇게 쉽게 표현한다면 아마 무덤 위에 엎드려 있는 청개구리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이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인들 지구상에 나타났던 모든 성인들이라든가 좋은 작품들 좋은 글들 이렇게 남기신 분들은
그 분들의 그 뜻이 있다고 봐요. 지금 원효 스님 같은 경우도 여기서 직접 깨달으셔가지고 당신이 우리들한테 보여준 것들이 있어요. 수많은 서적들을 이제 경 같은 거 해설도 하시고 그 다음에 무예행을 했거든요. 근데 무예행이 어떤 행 자체가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 자체에서 자기가 걸리지 않는 게 시간과 공간에 걸리지 않는 그 어둡지 않은 그런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를 우리는 이 벽에다 걸어둔 그림의 떡으로 볼 거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좋은 자꾸 그 떡이라는 그 먹을거리를 잘 이렇게 했다면 그 자체를 보고서 뭔가 느끼게 되거든요. 그걸 이게 만들었던 작가라든가 그 사람이 우리들한테 전해주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어디 있을까? 그것을 바라보는 게 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이렇게 놓이더라도 그 메시지를 보고 싶어 하는 내가 갈증을 가질 수 있는 내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나마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이게 전달시킬 수 있고 같이 공감을 느꼈으면 좋겠다 싶고요. 많이 참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와 같이 큰 스님께서 열병을 토하실 때 언필칭 우리 불교에서는 사자우라고 부릅니다. 생사와 관련되어 있는데 어찌 사자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격정적인 이 삶과 죽음에 대한 말씀만 나오면 우리 신무사 주지씨께서는 항상 격정적이십니다. 이제 그 격정을 잠시 이제 누그러뜨리고 여러분들은 신복사의 그날 언제입니까? 2월 10일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시면 교재는 우리 정단에서 출판한 간화선 입문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참선을 하는데 어떻게 자세를 잡아야 될 것이냐, 또 호흡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기본적인 호흡법부터 이 자선하는 방법은 이 책의 부록으로 몇 페이지에 불과합니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폼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호흡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맛보기로 열변 사자우를 토하신 성일스님의 그날 진면목을 여러분들이 드시려고 그러면, 먹으시려고 그러면 참석해야만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맛보기로만 보여줬었고 맛보기 보니까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여러분 꼭 그날 6월 10일 날 참석해서 여기 보면 이론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자살하는 방법, 호흡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것은 교재를 통해서 습득을 하고 정말 참법문, 실수, 참선의 진면목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또 우리 동양문화 또 불교의 어떤 심층을 들여다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도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는 편안한 복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차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원효 아카데미에서 다 준비해 드릴 것이고요. 또 신복사 주의심이 다도에 대한 또 열정도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요. 여러분 편안한 몸과 마음만 신복사로 가시면 됩니다. 그 다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주실 신복사 선대 회장님이시죠. 신성숙 회장님을 모시고 커리큘럼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빛달에 오는 신성숙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저기 사찰음식 광자, 우리는 다도 체험이라 그랬잖아요. 그날은 체험뿐이 못해요. 다도가 워낙 광범위해서 체험뿐이 못하는데 이게 끝까지 한 몇 집회 간다 그러면 나중에는 한 3, 4회 이후부터는 다도 광자로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번에는 다도 체험만 딱 해서 차 맛이 이런 거구나, 차가 이런 거구나 뿐이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주시면 다도 강좌로 나중에 나갈 겁니다.
원효 아카데미를 꾸려가는 제 입장에서는 명심 또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제1기 원효 아카데미의 동서인문 고정 강좌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계십니다. 자, 이제 2차부터서 12차까지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짜임새 있는 커리큘럼이다. 내외신문이라든지 또 우리 불교신문, 또 현대불교신문, 우리 지역신문만 내가 보도자료를 안 줘서 아직 안 나갔나? 하여튼 여기저기 이 커리큘럼에 대해서 격찬들을 하고 계십니다. 다양하게 커리큘럼을 짜서 그랬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원효 아카데미에 오면 다도도 배우고 참선도 배우고 원효도 배우고 사찰식도 그냥 배운다더라. 이렇게 지금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다의 회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 다도는 한 강좌로 이제 승화시켜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저희 염두에 두서 그러면서 이제 다양하게 다루면서도 좀 집중화시킬 과목은 집중하러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금 세분화와 집중화 이걸 염두에 두면서 더 고민하고 그러면서 이제 6월 24일 날은 수료증 드림과 동시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같이 시간을 나눈 과목 학습한 거에 대해서 진솔하게 소감문을 발표해 주시면 다 이게 편집을 해가지고 중요한 피드백을 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이렇게 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원효 아카데미에 1기로 가입하셨습니다. 1기 가입하신 분들이 대략 지금 보니까 30여 분에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그 1기는 제가 좀 독단적으로 소임자를 좀 이렇게 추천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깊은 마음으로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2기부터서는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서 회장 총무를 선출하겠지만 그 1기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도 우리 홍보대사를 맡으신 윤승원 이사장님께서 여러 관계자분들에게 우리 원효 아카데미에 가자 안 갈래? 나 안 가면 너 가만 안 둔다 분명히 그랬을 건데 이렇게 해서 잘 모셔왔습니다. 이제 더욱더 우리 원효 아카데미를 널리 알리는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지 않을까 저는 미루어 헤아려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원효 아카데미 1기 회장을 윤승원 우리 개척 봉수대 홍보대사를 4월 6일 날 위촉되시는데 이분을 1기 회장으로 좀 모셨으면 어떻겠습니까? 뜨거운 박수로 이렇게 환영을 해주셨고요. 거기에 이제 심부름 하실 회장님을 모시고 심부름 하실 것은 다 어느 단체나 회장님한테 다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회장님께서 하시고 회장님 소감 바로 듣겠습니다. 심부름 꿈났고 소감을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사실 1기끼리 서로 저희가 잘 모르고 제가 또 원정리에 계신 분들 여기 또 신복사 아니면 수도사에 계신 분들을 잘 몰라가지고 어저께 한 1시까지 새벽 1시까지 스님하고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고사를 하고 여기 뭐 원정리에 계신 회장님이나 원래 원주민으로 계신 분들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지역민만 보는 게 아니고 외부의 싱크탱크들도 많이 좀 모아야 되고 또 컨텐츠도 좀 구성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뭐 스님께서 1기는 여성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목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여기 뭐 저번에 열심히 일하라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거나 뭐 방송 한 40년을 했고 뭐 대학에도 있었고 뭐 현장에도 있었으니까
그 경험을 살려서 아까 스님이 뭐 스님이 무슨 욕심이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무 욕심 없습니다. 뭐 해볼 바는 진짜 속백발로 다 해봤고 이제 정말 편안하게 저도 이제 65입니다. 저도 마음 평안한 게 제일 좋고 또 너무나 또 감사한 게 저희 어머님 고향이고 95이신데 지금 생존해 계세요. 탁구 치세요. 네. 그리고 머리도 새카마시고 저 숱도 많으세요. 그리고 허리도 안 부러지시고 지금도 목소리가 전화하면 왜 싸? 전화 깜짝깜짝 하면 놀라신다고 아무 때나 하지 말라고 밤에 하지 말고 밤에 술 먹고 하지 말라고. 근데 그 평택에서 그렇게 평안하게 사시고 제 옛날에 땅이 좀 있어서 저희 어렸을 때 그 쌀을 갖다 보내오면은 평택 쌀을 먹고 제가 그래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오다 보니까 그 어머니 고향이더라고. 오성면 IC 옆에 그 안씨들 많이 살던 그 안활인가 예, 거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또 저희 어머니 고향에 와서 이렇게 스님을 보좌해서 일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는 이쪽 지역을 모르니까 아까 뭐 예비 장로님이나 말씀하신 그런 것들처럼 좀 자주 만나서 얘기도 좀 듣고 여기 상황도 좀 잘 알고 잘 파악하고 제 우리 동료 동지들하고 많이 의논해서 열심히 심부름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참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상 생활 속에서 마음을 좀 추스린다 그렇게 쉽게 좀 생각하고 참선에 대해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냥 마음이 좀 꿀꿀하고 뭔가 잠도 요즘 잘 안 오고 베개에서 그냥 베갯머리에서 그냥 또 티락티락하고 그럴 때 신복사 주의스님의 이 참선을 이렇게 참 2시간 남짓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한번 접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원효 스님의 발심 수행장에서 한 기절을 들려드리면서 오늘 제1기 원효 아카데미 동서인문고정 강좌 오리엔테이션을 다 마치고 기념 촬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사이에 죽음의 문턱에 일어나니 부서진 수레는 가지 못하고 늙은 사람은 수행하지 못하거늘 누워서 게으름만 내고 앉아서 어지러운 생각만 일으키는가. 몇 생이나 닦지 않았거늘 헛되이 하루하루를 보내며 얼마나 허망한 몸으로 살았거늘 일생을 닦지 아니하는가. 금생의 몸은 반드시 마침이 있을진데 다음 생의 몸은 어떻게 하겠는가. 급하지 아니한가. 급하지 아니한가. 원효 제사께서 당신이 주술하신 발심 수행장에 있어 수행이 얼마나 급하고 참선이 얼마나 급한가 하는 것을 웅변조로 이렇게 격정적으로 쓰여져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발심 수행장도 교재로 받으십니다. 그야말로 저 정문이가 헛소리한 게 아니었구나. 기독교인 내가 봐도 정말 감격하지 않을 수 없구나. 그런 내용들이 엄청 전편에 깔려 있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함께 있어 너무나 고맙고요. 그리고 기념 촬영으로서 마무리하겠고 그리고 희망자에 한해서 뒤풀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효 아카데미 1기